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 바둑판이 딱 정확하게. 바둑판이 정확하게 지금 요 근방이 안 나와요. 이쪽으로 요리가 여기가 잘 안 나오죠. 이렇게. 거기가 예. 뚫려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황반 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어르신께서 오셨는데 원시가 심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른쪽이 플러스 275에 마이너스 150 90축이었고 왼쪽은 플러스 175에 마이너스 025 90축이었습니다. 안경을 쓰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셨는데 평상시에 잘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원시는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눈이 피곤합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모양 채근으로 힘을 지속적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힘을 덜 써도 보일 수 있게끔 원시 렌즈를 넣어서 원거리용 안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무실 때만 빼놓고 계속 쓰시고 그림을 그리실 때는 근용 안경을 쓰시고 신신당부를 하지만 절대 말을 안 들으시죠. 멀리 잘 보인다 그냥 그렇게 눈이 불필요한 힘을 쓰게 되면 결국은 그 끝이 좋지 못한 것이죠. 이 어르신 눈에 황반 변성이 생긴 거예요. 물론 황반 변성이 생기는 거에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겠죠. 자외선의 영향 많이 있겠죠. 불필요한 에너지,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아야 되는데 썼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고도 근시로 인해서 황반 변성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밀도가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안에가 좀 보일 정도로 밀도가 촘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축성 근시라고 해서 안축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망막 앞에 초점이 맺혀서 근시가 된단 말입니다. 안구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구를 구성하고 있는 외부의 풍선에 해당하는 이런 곳이 밀도가 촘촘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망막의 중요한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인 황반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불필요한 에너지를 쓸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원시도 마찬가지죠. 불필요한 에너지를 쓸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황반 변성은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백내장은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면 이 천연 수정체를 떼내고 인공 수정체를 붙이는 겁니다. 라식 수술은 이 앞을 깎는 거죠. 안경은 뭘까요? 안경은 이 앞에 렌즈를 갖다 대는 겁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게 안경이고요. 말하자면 본질이 아니고 포장이죠. 근데 그 포장을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이 본질에 문제가 생기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라식 수술을 하신 분들 안경을 아무리 잘 맞춰도 깔끔하게 시원하게 1.0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게 안경은 겉에 있는 것이고 그보다는 더 본질에 가까운 각막이라든지 이런 거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백내장도 마찬가지죠. 백내장 수술을 하셔도 안경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고 안경을 쓰시더라도 시원하게 1.0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효과가 떨어진다. 황반 변성은 더 안쪽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더 문제가 됩니다. 황반 변성이라든지 황반 원공이라든지 황반에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한 다음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워 있으면 초자체라든지 이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어도 찢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봤는데 코 부분이 함몰돼 보인다든지 이러면 빨리 안과로 가셔야 됩니다. 황반 원공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제 고객 중에 한 2명 정도 황반 원공이 있으셨는데 수술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분은 황반 변성입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 바둑판이 딱 정확하게. 바둑판이 정확하게 지금 요 근방이 안 나와요. 이쪽으로 요리가 여기가 잘 안 나오죠. 이렇게. 거기가 예. 뚫려 있어요? 아니에요. 정사각형이 안 되고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꼬불꼬불하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인가? 마찬가지죠. 여기가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네 여기가 그러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예. 지금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그렇군요. 여기가 그래요? 이제 여기가 그렇고. 예, 지금 왼쪽 눈이 그러신데 왼쪽 눈이. 오른쪽 눈을 한번 봐볼까요? 네. 오른쪽 눈은 안 그래요. 안 그렇죠? 네. 지금 정확히 정확히 보여요. 네. 괜찮게 보이죠? 네. 지금 어르신 왼쪽 눈이 황반 변성이 있으신 거예요. 네. 망막이 영화관에 있는 스크린인데 네. 그 스크린이 누가 돌을 던진다든지 해서 네. 꾸불꾸불해지면 영화가 꾸불꾸불 그 부분이 예. 지금 망막이라는 스크린이 꼬불꼬불해진 거예요. 거기가 울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분이 진작 원거리용 안경을 꾸준히 썼다면 황반 변성이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필요한 에너지를 안 썼을 뿐 아니라 자외선 차단 같은 게 되겠죠. 왜냐하면 색깔 렌즈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렌즈가 있기 때문에 눈을 보호해 준단 말입니다. 유해 광선으로부터. 도수가 전혀 없더라도 자외선이라든지 청광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경을 쓸 수도 있는 문제인데, 색깔을 살짝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도수까지 넣어야 돼요. 그것도 건시 도수가 아니라 원시 도수예요. 더더군다나 넣는 게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사조가 되는 거거든요. 관공서 같은 곳 갔을 때 좀 큰 글씨는 이 원거리용 안경으로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플러스 렌즈니까. 그런데 원거리용 안경을 안 써서 결국은 이런 황반 변성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원거리용 안경을 안 써서 황반 변성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원인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충분히. 안구 뒤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안경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소를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잘 보이게 하는 안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황반 변성용 렌즈를, 특수 렌즈를 넣어서 안경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83세이신데 역시나 가까이 보는 것만 맞추셨습니다. 원거리는 안 맞추셨죠. 고집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저는 그냥 그 고집은 아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반 변성 말을 해도 황반 변성 뭐 나한테 설마 닥치겠어? 근데 이제 막상 닥치면 안경으로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황반 변성에 대해서 실제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간접 경험을 하셔서 황반 변성 보호를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